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이라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원경 수채화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풍경화를 그릴 때 그림 그리는 사람의 시선, 즉 풍경화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풍경화에서의 시선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가입니다. 마치 성능 좋은 카메라 렌즈로 풍경을 보는 것과 같아요. 아주 먼 거리부터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사진 찍는 사람의 의도대로 렌즈를 조절할 수 있겠죠. 줌인, 줌아웃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풍경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렇게 얼마나 멀리 보이는 풍경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림의 짜임새 그리고 구도가 결정이 됩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의 풍경을 근경, 중간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풍경을 중경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주 멀리 보이는 풍경을 원경이라고 합니다. 보통 하나의 그림에 근경, 중경, 원경이 모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근경, 중경, 원경을 따로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근경의 풍경을 그리는 풍경화는 가까운 거리의 자연물이나 인공물을 그립니다. 그런 소재들을 클로즈업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풍경의 한 부분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극사실주의 작품들도 많습니다. 일반적인 풍경화에서는 이 근경의 대상들이 그림의 주제나 부주제로 표현됩니다. 그만큼 근경의 풍경은 변화 있고 사실적인 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풍경화에서는 근경의 대상들을 그릴 때는 마치 정물화의 정물을 그리듯이 시간을 투자해서 정성껏 그려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중경의 풍경은 아주 가까운 근경, 그리고 멀리 느껴지는 원경, 그런 풍경을 빼면 모두 중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그리는 풍경화입니다. 또한 중경 풍경화는 멀리 있는 원경의 풍경이 배경처럼 그려지고, 또 근경의 풍경들이 풍부하게 그려져서 공간감과 원근감이 잘 표현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중경 풍경을 그리면서 원근법, 묘사, 강조하거나 생략하는 표현법, 이런 수채화 테크닉들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릴 원경 풍경화가 있습니다. 아주 먼 거리의 풍경을 그리는 그림이죠. 이런 원경 풍경화는 야외의 넓은 자연을 느낄 수 있어서 시원한 공간감이 풍경화의 매력을 돋보이게 합니다. 멀리 보이는 풍경들은 근경, 중경 풍경화에 비해서 구도가 단순한 편이에요. 그리고 원근법이나 묘사의 변화보다는 그림의 전체적인 조화, 그리고 분위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경 풍경 수채화는 형태와 명암, 그리고 묘사 같은 표현이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물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줘야 보기 좋은 원경 풍경 수채화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조금 후에 하나씩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경 풍경화 시연과 설명을 시작해 볼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을 가지고 원경 수채화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가의 평화로운 풍경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사실 원경 풍경 사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조금만 더 클로즈업해서 그리면 중경 풍경화라고 해도 크게 어색할 게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 사진을 가지고 원경 풍경화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위에 하늘 부분, 중간에 나무숲과 이 잔디가 있는 땅 부분, 그리고 밑에 물이 있는 부분,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선 이 땅 부분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숲과 잔디가 있는 이 가운데 부분들이 그림의 가운데 부분에 있으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경 풍경 수채화를 그릴 경우에 대부분 보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는 이 지평선을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게 수평이 되도록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자가 있다면 자로
이렇게 재서 그려줘도 상관없습니다. 자아 없이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연필을 가지고요. 먼저 내가 땅의 위치를 어느 정도 할지 먼저 한 군데를 이렇게 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종이 아랫부분부터 그 부분까지 이렇게 연필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부분들도 표시를 해서 이렇게 재서 표시를 해주고 또 재서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표시된 점들을 연결을 하면 크게 기울어지거나 삐뚤어지지 않겠죠? 그런 수평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에 물그림자 부분들을 이 땅에 있는 나무들과 이 위치를 좀 맞춰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나무의 생김새와 이 물에 비친 나무의 그림자 생김새는 조금 다르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땅에 있는 나무와 물에 비친 나무의 그림자의 위치가 정확하게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삐뚤어지거나 그러면 너무나 어색해져요. 형태는 달라도 상관이 없지만 위치는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서 그 위치를 맞춰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위치를 맞춰주세요. 하늘에 보이는 하얀 구름도 가볍게 스케치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원경으로 그리는 풍경 수채화들은 스케치를 그릴 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그럴수록 스케치를 할 때 그림이 완성된 상태를 상상을 하면서 스케치를 해주시고요. 또 스케치를 천천히 하면서 전체적으로 내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크게 하늘 부분, 그리고 숲과 잔디와 풀들이 있는 땅 부분, 그리고 밑에 나무에 그림자가 생기는 물이 있는 부분,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스케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채색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늘 부분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을 먼저 약하게 명암을 넣어주면서 푸른 하늘을 같이 그리도록 할게요.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면서 하늘 부분에 물을 먼저 칠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구름 부분을 남겨놓고 하늘을 칠할 텐데요. 약간 종이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종이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구름을 그리면 하늘과 구름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게 연결이 되지만 정확한 구름의 형태는 나오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의 형태를 잡아주기 위해서 휴지를 가지고 너무 다 칠해지지 않게끔 닦아주면서 구름의 형태를 같이 찾아주면 됩니다. 세루리안 글루로 푸른 하늘을 그릴 때 이 윗부분들의 하늘이 조금 더 진하고 이 아랫부분들이 약하게 되도록 그렸습니다. 이 아랫부분이 올수록 물로 풀어주었죠. 여러분들도 하늘 그릴 때 좀 참고를 하세요.
자, 그리고 이 밑에 물 부분은 그리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아랫부분에 물의 칼라를 먼저 옅게 칠한 다음에 약간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에 비친 나무의 그림자를 이렇게 번지면서 그리는 게 하나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그러면은 이 자연스럽게 이 번지는 느낌이 물에 비친 느낌과 비슷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물 조절을 좀 잘못하면 이렇게 많이 번져서 물 그림자가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물에 비친 나무의 그림자 있는 이 어두운 부분들을 지금 스케치해 준 그대로 칼라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른 상태에서 그 위에 물을 전체적으로 다 덧칠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물을 먼저 칠하고 번지는 느낌으로 그려줄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주는 방법이니까 먼저 물에 비친 이 나무의 그림자 부분을 채색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밑색을 넣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운데에 있는 이 나무와 그리고 풀들과 그리고 이 잔디 있는 이 부분들에서 어두운 부분들을 살짝 좀 찾아주고요. 그리고 이 아래 물에 칼라를 전체적으로 넣으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그림자가 비춰지는 이 밑에 물의 그림자 부분들이 다 말랐으면 사진에서 보듯이 하늘빛의 세르리안 블루 컬러가 물빛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르리안 블루 컬러를 밝게 전체적으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경 풍경 수채화를 모두 끝냈습니다. 요 가운데에 작은 나무들을 표현을 할 때 너무 밝고 어둠을 심하게 해주지 말고요. 물렁도들이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원경 풍경 수채화를 그릴 때 너무 작은 것들에 연연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전체적인 완성도 잘 살피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원경 풍경 수채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아셨죠? 자, 지금까지 남일 아트였습니다.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